정치권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단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경민 전 의원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저는 지난번까지는 이 자리에 정옥임 의원님 앉아 계셨는데 네. 그래서 두 분의 이 코너 이름이 경옥고. 근데 정미경 의원님 모셔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하게 우려내기는 마찬가지예요. 더 우려낼 것 같아서 저희가 기대가 큽니다. 좋습니다. 저희 정치보약 제조 회사에 합류하신 소감 먼저 여쭙고 가겠습니다. 정 의원님. 아니 제가 오랫동안 네. 사실은 방송이 늘 그렇지만 좀 쉬다가 네.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저. 그러셨어요. 그러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 PD님께서 네. 신경민 의원님이 추천하셨다 그래서 그냥 1초의 망설임 없이 그러셨구나. 흔히 말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합류하셨구나. 네. 제가 정말 사적으로도 네. 좀 신뢰하고 네.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니 솔직히 신경민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안 좋아하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진영을 떠나서 다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좀 전 객관적인 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고 진영만 그냥 계속 주장창 편드는 분들은 싫어하는데 네. 정옥임 의원도 그렇고 정미경 의원도 그렇고 우연히 정씨 그러시네요, 진짜 정자매. 네. 예. 근데 하여튼 자기 편이 잘못한 것도 이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네. 인정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네네. 야권 편만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고개 끄덕여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솔직 담백한 우리 경옥고 네. 한번 진하게 우려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네, 이제 제가 첫 소식은 오늘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 원희룡 그 어린 자중하던 원희룡 전 장관이 드디어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빅뉴스인데 의미 한번 짚어주시죠, 정 의원님. 신현님 이건 먼저. 정 의원님이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시니까 그 반대편에 이제 선수로도 누군가 나오셔야 되잖아요. 원래 네. 선거라는 네. 게 네.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누구일까라고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원희룡 네. 전 장관이 딱 나오시니까 그분이 원희룡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 그런 그다음에 시각적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혹시 용산하고 이게 호흡이 맞춰진 게 아닌가. 라고 또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세 번째는 또 네.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럼 한동훈 대 원희룡의 싸움이냐. 네. 이렇게 관전 일단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사실 물망에 안 오르던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장관은 개항에 나오면서 기치를 세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죠. 내가 네. 이러면서 예. 옛날에 내가 대장동 일타강사니까 이번에도 대장동 잡으러 간다 그랬는데 걸림돌 치우러 간다. 그렇죠. 네. 하여튼 바위땅인지 뭔지 내가 돌 치우러 간다고 다 그랬죠. 치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네. 실제로 득표율을 보니까 바위돌 치우기에는 역량과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선거가 특히 수도권 선거의 경우에는 윤석열 심판의 그 바람이 세긴 셌죠. 근데 그러나 개항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선거에 나왔던 것 치고는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번 이번 전당대회에는 안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정치권 특히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원희룡은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그 예측을 깨고 원희룡 후보가 은인자중했던 게 별로 루머가 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서프라이즈인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정 의원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이때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나경원. 그러니까. 예. 나경원 나는 어떻게 아마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올 거예요. 오늘 아마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나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친국민 친대한민국이고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경원 의원이 계속 끝까지 완주를 할 것이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네. 이건 여의도 쪽에 공통적인 건데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은 원외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선거를 거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뭔가 선거만 있으면 꼭 끼었습니다.
그 본인이 완주를 못한 것은 지난번처럼 연판장 같은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경우를 제외하고는 끝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서는 그 여의도 속담이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선거는 절대 거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여의도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앗간에 견준 그 속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네. 이 속담이 이제 맞아 떨어질 건지 안 떨어질 건지 이제 아마 지켜봐야겠네요.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지금 어대한 분위기가 당내에 있다고들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원희룡 장관의 전격 출마 변수가 여기에 균열을 내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뭐 그냥 예측을 해보면 네. 그 지난번에 이제 김기현 대표 전 대표 만들 때 그 전당대회 때처럼 그 단일 대오를 맞춰갖고 친윤 네. 소위 네.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걸 단일 대오를 맞춰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단일 대오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예, 같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거대한 분위기에. 예.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지금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결선 투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1차 선거에서 과반을 하지 못하면은 예. 결선에서 이제 승부를 가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 나경원이나 뭐 윤상현 이렇게 3자 구도가 아니라 원희룡까지 원희룡. 뛰어든 4자 구도면은 이렇게 되면은 결선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지금 조심스럽게 오전 중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자구도로 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다자 구도가. 예, 다자구도가. 만약에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원희룡 이렇게 해서 선명하게 1대1. 네, 선명하게 1대1로 가면 그거는 뭐 어떻게 모르지만 다자구도로 가면 당연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유리한 구도가 아니에요. 과반을 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나경원 의원의 혹시나 뭐 이른바 후보 사퇴 혹은 드랍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출마 선언 했나요? 안 했지만 사실상 했죠. 사실상. 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아니 왜냐하면 선언만 안 했죠. 예, 그 물론 그 이제 연합을 해서 네. 그 한 명으로 만드는 게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 아무개가 돼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 그룹이 한 사람으로 조종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사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단일화가 그렇게 어렵죠.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가정해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다자구도로 가면 그건 더 유리해질 것 같아요. 다자구도가 한동훈 더 위원장. 예, 유리하다. 한동훈 위원장한테요. 예. 아니 근데 사실 원희룡 장관의 덩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당대표 얘기를 사실 빠져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한 전 위원장하고 원장관하고 만남이 있었을 때 뭐 서로 조율을 했을 것이다. 안 나가는 걸로 하고 뭐 조율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 당대표 선거 이런 선거에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 그 조율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요. 그건 어느 당이나 다 네, 그래요. 그거는 그냥 정치를 여기서 많이 있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그냥 돼요? 알게 되는 건데요. 그 아. 조율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조율해도 바뀌어요. 조석변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조석변이요? 네. 그 뭐 형세나 유불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뭐 여의도 속담에 또 믿을 X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여의도 속담은 많이 나오네요. 네, 사람 믿지 마라. 근데 여의도 속담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네. 서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서 네. 이제 그 나오는 네. 것들이기 때문에 네. 네. 경험치기 녹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야의 그 꾼들이 네. 다 관측을 하고 관망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여의도 속담, 여의도 사투리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뭘 잘 모르고 네. 그 뭐 좀 섹시한 얘기를 한 건데 네. 아마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 그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는 이른바 친윤, 비윤, 반윤 구도가 이렇게 쭉 당에서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참전함으로써 친한데 반한 구도가 갑자기 프레이밍이 설정될 수 있다라는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여의도 관측통들이 지켜보는 그 포인트 중에 네.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렇게 돼서 윤 대통령은 슬쩍 빠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재미있게 됐어요. 하여튼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그리고 이거 한 달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올림픽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이 무더위를 잠깐이라도 좀 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펙타클이 지금 전개되기 직전입니다. 그렇군요. 정 의원님, 근데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대산 빌딩에 뭐 사무실 얻었다 이런 소문이 나고 있고 이번 주말, 그러니까 일요일쯤 이제 그 출마 선언한다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겼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선언에 대한 그 메시지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까? 아니 저는 바뀌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때 지금 이번 선거는 사실 제가 요즘 당원들 계속 많이 만나거든요. 네. 선거 이후에 이제 그 고생도 하시고 막 네. 이랬으니까 많이 네.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그 한동훈 위원장한테 기회를 한번 줘야 되지 않냐라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신 네. 것 같아요. 만나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라는 느낌이 그냥 들어요. 네. 그러면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다 정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메시지나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생각들을.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다른 거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온다고 결심했으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네. 예.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한 친윤의 후보를 말하자면 표방하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 참전했기 때문에 등판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른바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최혜병 특검 같은 좀 민감한 부분은 피해 갈 거라는 지금 예측이 대부분인데 그럼 이것을 정면으로 건드리면서 구도의 각을 세울 수 있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 네, 왜냐하면 그건 위험 부담이 너무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위험 부담이 너무 많죠. 네. 왜냐 이번 대표로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뭘 해도 상관없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당대표는 1차적인 목표이고 네. 2차적 목표는 대선 대권, 후보로 가서 대권 네.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일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함부로 막 그 이제 과감하게 뭐 어떤 이슈를 그러니까 머리를 전략적으로 그 카드를 다 쓰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전대가 희한한 승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예전 전대에서도 그 당신을 많이 받았다고 아니 그 사실 당대표 때 이준석 대표랑 붙은 적이 있어요. 당대표 선거 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의 여왕이라고 그래서. 아니. 당대표 출마가 세 번째고요. 이번이. 네. 예. 희한한 승부가 될 거다. 아까 신경민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있다. 볼만할 거다. 이런 의미일까요? 비아냥일까요? 재미있다. 뭐 두 가지 다가 약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많은 비율일지는 제가 짐작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게 지금 단일화 움직임은 있겠지만 단일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정설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매트릭스로 전개가 될 것이고 그 매트릭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아무도 짐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지금 이제 출마를 준비하니까 후보라고 불러도 되는데 한동훈 후보도 금방 저는 정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메시지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메시지를 조절을 할 거예요. 네. 아마 나경원 대 그냥 한동훈으로 했을 때하고 원희룡 대 한동훈으로 했을 때하고 메시지를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아마 오늘부터 또 다른 그 차원에서 고민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사람의 문제는 뭐 금방 같이 갈 사람들을 금방 막 설득해가지고 출마하고 이러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는 지금 대충 결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어렵겠지만은 메시지 부분은 출마 선언을 하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정 의원이 말씀하시는 꼭 그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변수가 마지막까지 개입될 수 있다. 메시지 작성에서. 네, 그렇죠. 네. 신 의원님, 뭐 관전자시니까 제가 뭐 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돌직고 누가 될 것 같았습니까? 저는 글쎄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 뭐 한동훈이 되면 땡큐다 그랬는데 그건 박지원 의원의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복잡한 내면이고 실제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될 것 같고 된다고 그러면은 좀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대한으로 아직까지는 보시는 거죠?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4월 10일 선거 결과를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왜 이렇게 됐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한 증오감입니다. 그 증오감이 윤 대통령이 지금 2달이 넘도록 하나도 안 바뀜으로써 그 증오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증오감에 기초해서 지금 이 전당대회를 찍는 당원 80%도 민심은 20%는 뭐 그냥 그대로 가지만 당원들도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때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다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게 되면 친윤 후보로 당대표를 시키는 것이 과연 앞으로 유리할까? 유불리를 따질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 의원님 지금 신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에서는 지금 국회도 공전 상태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 3년 차가 무력화되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당내 여론도 있다라는 또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는 황교안 대표 때도 엄청 들었던 얘기고요. 계속 저는 계속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특이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어차피 이제 이 전당대회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탄핵 이후로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당협위원장의 장악력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 개개인의 그런 이제 책임감과 의무감과 당을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표가 막 움직이고 막 그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동훈의 우위론이 조금 더 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선거는 뭐 사실은 그렇죠. 또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날마다 또 바뀌거든요. 아침 저녁으로도 바뀌고 이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까지는 그런 예측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 전 의원님이 아까 증오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제가 약간 깜놀. 증오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조금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되게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이제 뭐 50.4%로 민주당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은 4, 5%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는데 그 4, 5%가 결국은 승패를 엄청나게 많이 바꿉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잡는 사람이 잡는 당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증오라기보다는 뭐 응징투표라고 하시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